자, 경제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강의는 오늘 강의한 걸 잘 또 한번 복습하고 오시면 또 풀면 또 기억이 또 됩니다.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절양의 경제 변수는 우리 과거에 한 7번 정도 24회까지 한 7번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량과 무슨 개념? 이 절양 개념을 구분해 두셔야 된다. 자, 유량은 우리가 플로우라고 하죠. 플로우.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기간. 그래서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이 기간이 명시가 돼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유량이라면은, 절양은 스톡 개념. 스톡 개념으로서 여기는 우리가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처럼 시간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표현되죠? 시점으로 표현되죠. 시간이 정지된 상태인 시점으로 표현된다. 여기는 시점이 명시돼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절양이죠. 절양. 그래서 절양 중에서 국가의 현재 시점 재산이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인구, 현재 시점 미분양 주택의 수, 주택 재고량, 현재 시점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라든지, 현재 시점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 몇 프로냐. 자, 현재 시점 우리가 회사의 자산 또는 자산 가치가 얼마냐, 이런 것은 절양 개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주택 재고량 절양이고, 건물 임대료 수입, 월 임대료 수입,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가계의 임대료 수입 근로자 임금은 절양, 가계의 부채, 도시 인구 규모, 주택 보급률은 몇 개? 절양. 4개네요. 절양은 4개, 절양은 2개. 자,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뭐 건물에 있어서의 임대료 수입, 토지에 있어서의 뭐다? 지대 수입이라든지, 소득, 연간 소득 얼마, 월 소득 얼마, 임금이라든지, 또 연간 주택 생산량, 월별 또는 분기별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유량. 또 착공을 해서 일정 기간 2년이 지나야 신규 주택이 완공돼서 공급되죠. 신규 주택 공급량. 자, 2번 문제 보면은 유량 변수에 해당하는 것 모두 몇 개인가 얘기죠. 통화량은 절양, 현재 시점이죠. 돈 풀린 돈 얼마냐. 주택 보급률, 주택 재고량 절양 개념인데, 순영업소득, 연간 순영업소득, 연간 영업경비, 근로자 임금은 유량. 3개네요. 3번 정답. 순영업소득은 순수익입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시장에서 분석해서 주택 절양과 유량의 개념을 묻는 거죠. 자, 주택 절양이 나오면은 또 무슨 시점? 일정 시점. 절양은 일정 시점을 말합니다. 주택 절양의 공급량과 수요량, 그리고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게 바로 유량. 주택 뭐다? 유량. 자, 주택 유량의 공급량과 주택 유량의 수요량. 자, 절양은 일정 시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A 주택 시장은 현재 1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양이 얼마?
100만 채. 요게 주택 절량의 공급량. 그리고 이중 10만 채는 공가로 남아있다. 그럼 100만 채에서 10만 채 빈집이죠. 10만 채 공가 빈집을 빼야 돼. 여러분 왜냐? 절량의 수요량은 뭐다? 절량의 수요량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빈집은 사람이 보유하지 않았으니까 100만 채에서 10만 채를 뺀 얼마? 90만 채가 주택 절량의 수요량. 자, 그리고 비주택 시장은 지난 한 해, 1년이죠. 지난 한 해 동안에 10만 채가 공급되어 있다. 그럼 일정 기간의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은 10만 채. 또 일정 기간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분양된 몇 채? 9만 채. 분양된 9만 채. 자, 찾았더니 답은 우리가 어떻게 돼? 1번 100만 채 주택 절량의 공급량 100만 채 1번이 정답이죠. 자, 4번 문제 갑니다. 주택 수요에 있어서 실질적인 구매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구매력은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주택 금융 조건에 있어서 금리가 낮을수록 뭐한다? 커지죠. 예? 금리가 낮을수록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커지죠. 자, 대출 금액의 뭐다? 절대액이 뭐다? 클수록 대출 규모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구매력은 높아져요. 커집니다. 수요층의 가처분 서력. 여러분 통장에 들어온 돈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많을수록 구매력은 커집니다. 주택 저축 자금이 적을수록 당연히 구매력은 낮아지죠. 구매력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저축액에다가 대출금을 포함하니까 저축액이 작으면 구매력도 작아집니다.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작을수록 구매력은 커지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작을수록 구매력은 커진다. 5번 정답. 자, (3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 가격은 상승하면은 주택 수요량에 영향을 주죠. 주택 수요량이 뭐다? 감소하죠. 뭐에 의해서?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의 법칙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뭐다?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단지 가격이 변했는데 주택 가격이 지금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이 오르면 비싸니까, 비싸면 안 사죠. 안 사니까 이전보다 수요량은 줄어들죠. 가격이 하락을 하면 이전보다 수요량은 사니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마이너스 음의 관계에 있다. 음의 관계 또는 역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1번 맞고 2번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량을 말하죠. 그러니까 특정 가격 수준, 예를 들어서 뭐 평당 1,000만 원에서 구매할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춘 수량을 말하는데 이 수량은 최대의 수량을 말합니다. 자,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유효 수요를 말합니다. 맞는 질문. 순유입 인구가 증가한다. 자, 수요 량의 변화와 또 뭐가 있죠? 수요의 변화가 있죠. 자, 수요의 변화는
우리가 가격, 해당 재화의 가격은 변화가 없다. 불변인데 가격은 변화없고 가격 이외에 요인이죠. 이외에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인데,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느냐? 그 중에서 거기 보면은 순 유입 인구가 나와요. 자, 순이 붙었던 건 이 얘기는요, 어떤 지역에 들어오는 인구에서 뭐를 나가는, 그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유출 인구를 뺀 게 순유입 인구예요. 그러면 순유입 인구가 요걸 의미하는데, 그럼 순유입 인구가 늘어났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유입 인구가 100명, 나가는 건 50명이면 50명 플러스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도 뭐 한다? 예? 증가를 하지. 그러니까 수요도 증가를 해요. 수요가 증가. 그래서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데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합니다. 자, 5번째.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한다. 여러분, 수요 곡선의 이동은 이 얘기죠. 자, 가격, 수요량인데, 문제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가격은 지금 변화가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이 지금 수요량 현재 소비하고 있는데, 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인데, 지금 요게 수요 곡선의 이동은 요걸 얘기하는 거야. 네? 증가 아니면 감소. 뭐가 없다? 상이 없잖아요. 수요 곡선의 이동이지. 그러면은 수요량의 변화, 끝에 나올 때 양이 들어가면 상이 나와야 돼. 상이 없잖아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야. 그래서 5번 틀리지.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이 아니에요. 수요량이 되려면 뭐가 변해야 돼? 해당되는 상품에 뭐가 변한다? 가격이 변해야 돼. 해당되는 상품에 가격이 변했을 때 뭐가 나오죠? 동일한 수요 곡선, 요 말이 꼭 나와. 수요 곡선, 요 상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 상에서 점의 이동을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수요량이 나오면요, 가격이 변했을 때 이 지문이 꼭 나오거든, 상이. 그래야 무슨 변화가 되는 거야?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야. 상이 있어야 돼요.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일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조건이죠.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다. 그럼 부동산 가격, 자,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 수요량인데,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A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B점으로 수요량이 증가해서 B점으로 이동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 A점이 부동산 가격이 변하면 A점이 수요 곡선상에서 B점으로 이동해. 그러니까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틀린 질문. 자, 2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부동산 가격과 수요량은 요거 마이너스는 반비례, 역관계 반비례. 맞는 질문. 3번.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소득, 인구, 선호, 대출금리, 미래에 대한 예상에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소득 수준, 인구, 선호,
또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또 뭐가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예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맞는 질문.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소득 효과에 의해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가격이 오른 만큼 하락했죠. 소비자는 그 전보다 적은 양의 양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그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고 5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똑같은 얘기인데 부동산 가격 근데 지금 아까 1번 지문이 요거잖아요. 예, 부동산 가격이 아까 1번 지문이 요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돼? 1번 지문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A점이 뭐 수요 곡선을 따서 B점으로 이동하는 게 1번 지문인데 문제는 가격이 이만큼 변했잖아요. 가격이 이만큼 변했을 때 수요량은 이만큼 변했다. 이것을 무슨 효과? 가격 효과라고 해요.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변동되는 효과인데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요량은 줄어들죠. 우선은 뭐다? 대체 관계는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싼 그 상품 소비를 늘려야죠. 그래서 이 상품 소비를 줄여야 돼. 이것은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실질 소득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또 소비가 또 뭐 한다? 줄어드는 거 무슨 효과? 소득 효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몇 번? 5번 설명. 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수요의 결정 요인에는 소득, 부, 재산이죠. 인구, 선호 등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가격의 변화, 부동산 수요인데 부동산 가격이 변하죠. 가격이 변하면 뭐다? 동일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 상이 나오네요. 가격상 맞는 지문. 수요 곡선이란 단위당 임대료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맞는 지문. 부동산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인구의 증가, 가구 분리 현상, 금리 인하, 대체재 가격은 상승해야 돼. 하락하면 안 돼. 여러분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해당 상품의 가격은 싸니까 해당 상품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체재 가격 상승해야 수요이 증가합니다. 4번 정답. 유효 수요란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말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로서 뭐가 돼? 살 의사. 부동산을 뭐죠? 구매할 의사도 있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 8번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소비자 2명이 존재하는 A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면 얼마인가? A 부동산은 공공재가 아닌 뭐다? 민간재이다. 이런 얘기인데 수요자 값의 수요 함수. 여러분 수요자 A가 3개 소비하고 B가 5개 소비하면 몇 개 소비했어? 시장은? 8개. 그 얘기예요. 예? 그럼 거기 수요자 값이 얼마 나왔어요? PD 꼴은 얼마? 마이너스 Q 플러스. 여러분 PD 꼴은 마이너스 Q 플러스 2잖아요. 여기가 값이죠? 그럼 항상 Q 리꼴으로 가야 돼. 그럼 얼마? Q 리꼴은 Q가 이쪽 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P 플러스 얼마? 2야. 그럼 을은 어떻게 돼? 자, 을은 P 리꼴은 마이너스 2분의 1 Q
플러스 얼마? 2. 양변에 뭐를 2를 곱해주면 얼마? 2p는 얼마? 마이너스 q 플러스 4. 양변에 다 2를 곱해줬어. 그럼 이제 q를 또 넘어가야겠죠. 자, 여기서 q가 넘어가면 얼마? q 리꼬르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4. 자, 요거는 갑의 수요량, 요거는 을의 수요량 더해주면은 시장 수요량 얼마? qm. 시장 수요량 요거 여기 3개, 요거 5개면 3개, 5개면 8개잖아요. 그걸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 p, 2p 대주니까 마이너스 3p. 2와 4를 대주면 얼마? 6. 시장 수요량 마이너스 3p 플러스 6. 1번 정답. 예? 문자 들어오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A 수요량, 요거 A의 수요량 3개, B의 수요량 5개면 3개, 5개면 8개.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A 아파트의 개별 수요 함수는 P 리꼬는 얼마? 300 마이너스 20QD이며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함수를 가져 모두 동일한 만약 A 아파트 수요자가 10배 여러분 수요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10배 증가하면 10사람이잖아요. 10배 증가를 하면 양변에 곱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곱해줍니다. 20 Q D는 얼마? 300 마이너스 얼마? P QD 수요량은 얼마? 20으로 나눠주죠. 그럼 얼마? 15. 공 하나 없어지니까 15 마이너스 20분의 1 P. 요건데 양변에 뭐를 곱해줘야 돼? 예? 10. 예? 수요량이 한 사람일 때잖아요. 10사람이니까 10배니까 양변에 뭐를? 동일한 수요 함수를 가니까 양변에 뭐를 곱해줘? 10을 곱해주면 되지. 10 곱하기 QD는 10 곱하기 15 마이너스 20분의 P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뭐죠? 여기 시장 수요량. 10 곱하기 QD가 뭐로? 시장 수요량인데 시장 QM으로 표현을 했고 시장 수요량은 QM이고 자 그러면은 얼마죠? 전개를 시키면 150 마이너스 요거 약분하니까 얼마? 2분의 1 P. 양변에 1을 곱해주면 얼마? 2 곱하기 QM. QM은 1을 양변에 곱한 거야. 300 마이너스 얼마? P. 따라서 P는 300 마이너스 2 QM. 3번 정답. 어려운 것처럼 보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0번.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이런 건 쉬운 거죠. 아파트 가격하면 안 돼요. 아파트 시장, 아파트 동그라미. 아파트 시장 할 때 아파트 동그라미. 근데 아파트 시장인데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요. 수요량이야. 수요 변화가 아니야.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수요 변화는 요거잖아. 인구, 가격에 대한 기대. 요 기대 요거죠. 예상, 선호도, 소득 다 관련이 있어요. 1번 정답입니다. 11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거. 이런 건 맨 뒤부터 갑니다. 또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동그라미. 또 아파트니까 수요량의 변화부터 봅니다. 수요량 변화는 뭐?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 자, 뒤에 수요량의 변화 요인 아파트 가격 찾아보세요. 3번밖에 없어요. 그럼 3번 정답. 수요 변화. 여기 가구 수가 증가하면 수요도 뭐한다? 증가하지. 3번 정답. 자, 이런 것을 틀리시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12번.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 해당하는 거. 좌측 이동. 좌측은 수요의 감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아파트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 현재 싸죠. 현재 싸니까 현재 수요가 증가. 1번 틀렸고, 대체적인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대체적인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비싸죠. 비싸니까 수요가 감소해요. 2번 정답. 대출 금리가 인하하면은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수요는 증가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 대부 비율은 뭐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더 많아지죠. 많아지면 구매력이 높아져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정답. 대체제 상당히 시험에 정답 많이 물어요. 그래서 대체제 주택 가격이 뭐 한다? 인하되면은 수요법칙에 따라서 주택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하면은 대체 관계는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수요는 감소하는데, 늘 아까 얘기했듯이 대체제는 요 변동이 화살표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 대체제는 반대로 갑니다. 보완제는 같은 방향. 아파트 수요 감소한다. 13번 그림 보세요. 수요 곡선, 주택에 대한 수요 공급인데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뭐다? 감소. 주택 거래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황금성이 높아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은 또 수요가 또 뭐다? 우리 문제에서 열등제를 많이 했으면 다 정상제야. 수요가 증가하고, 모기지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수요가 증가. 또 요거죠. 대체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뭐가 돼? 우리는 대체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아파트 수요는 뭐다? 감소. 4번 정답. 요거죠, 요거. 주택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 공급의 증가. 건축비가 하락하기 때문에 5번은 공급의 증가.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우측 이동은 수요의 증가. 대체주택 가격 하락, 요거죠. 대체적인 주택 가격 하락하면 수요의 뭐다? 감소. 수요의 감소. 2번 총부채 상환비율 DTI가 상승하면은 이전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요. 이전보다 대출금이 더 많으면은 수요가 증가해요.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자들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싸니까 현재 수요가 증가. 주택 거래 규제를 완화하면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 증가.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아파트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까운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싸니까 수요 증가. 맞고, 거래 규제를 완화하면 수요 증가.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죠. 아파트 수요 감소.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수요가 뭐다? 증가.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아파트 거래 시 양도소득세율을 인하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면은 세금 부담이 낮아지죠.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 보완제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지. 그럼 보완제는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야 되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니까 보완제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몇 번? D극과 비읍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대체제 가격이 하락을 하고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주택에 대하여 이용의식보다 소유의식의 강화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다. 사고자 하는 수요 증가.
가까운 장래에 주택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싸니까 현재 주택 수요 증가. 증권 펀드와 같은 대체 투자 자산 시장이 호황을 이루면 자금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하죠.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니까 주택시장의 수요 감소, 디귿은 수요 감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수요 감소, 디귿 니을은 수요 감소, 기역 니은은 수요 증가. 1번 정답. 디귿은 수요의 감소입니다.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수요 증가는 기역, 니은 두 개밖에 없어요. 2번에 기역과 같은 상황 하에서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면은 사고자 하는 수요가 줄어들어. 사고자 하는 수요가 뭐다? 줄어들어. 왜?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네 번째 니은은 수요 곡선 좌측 이동시키는 요인, 수요의 감소니까. 디귿인 경우에는 주택을 단순한 소유 개념이 아닌 뭘로? 투자의 대상, 증권펀드 같은 투자의 대상으로 본 개념. 유사부동산이 과잉 공급되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를 제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돼? 감소해. 유사부동산이 과잉 공급된다. 아파트 뭐 이런 오피스텔 과잉 공급되면 주택 수요는 감소해요. 그래서 주택 수요가 감소하니까 디귿 니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디귿 니을은 뭐다? 수요의 감소니까. 유사부동산은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다음 주에는 공급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